전두환 전 대통령 오늘 항소심 재판에 첫 출석을 했는데요. 그런데 그 호흡 불편을 호소해서 재판 25분 만에 퇴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관련 내용을 계속해서 들어볼 텐데 저희가 준비한 화면이 있습니까? 예, 함께 보시면서 저희가 두 분과 내용 이어갈 텐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재판에서 이제 퇴정하는 모습입니다. 25분 만에 퇴정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호흡 불편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축을 받으면서 밖으로 나오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계신데요. 일단은 이 항소심 재판에는 첫 출석을 한 것이고 그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가 왜 이번에는 모습을 드러냈는가? 재판부에서는 만약에 당신이 출석을 하지 않을 시에는 결과와 관련해서 불이익을 줄 것이다. 이런 경고를 했기 때문에 오늘 재판에 출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25분 만에 퇴정을 했다는 내용 잠깐 알려드렸고요. 자, 제가 이제 처음 언급했습니다만 그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출석을 하지 않을 것처럼 이제 알려졌다가 재판에 출석한 이유는 역시 재판부가 불이익을 경고하니까 재판에 출석한 것으로 봐야 되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이 사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이 사건이 전두환 전 대통령이 2017년 4월에 회고록을 작성을 하는데 그 내용 중에 이제 5.18 당시에 헬기 사격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고 조비오 신부를 언급을 하면서 고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있었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굉장히 조금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고 조비오 신부의 이제 그 유가족 쪽에서 이 사자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사자 명예훼손이 1심에서 진행이 되면서도 이때 당시에도 굉장히 말이 많았던 것이 이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 재판부 자체를 이제 다른 재판부로 변경해달라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관할을 광주 관할인데 서울로 옮겨달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요청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다 기각이 되면서 시간을 끌기 위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이제 출석 자체를 하지 않아서 그 부분이 이제 굉장히 이슈가 됐었고 3번 이제 출석을 했었는데 인정신문이라고 해서 이 절차적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재판부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거의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는 그걸 2번 정도 출석을 했었고 이제 선고기일에는 이 피고인이 바로 거기서 이제 구속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출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출석을 했던 게 1심에서 3번 출석을 했던 거고 이제 항소심도 이제 진행이 됐는데 1심에서 그래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고 이제 항소심이 다시 진행이 됐는데 항소심 진행하면서도 2번 앞에 기일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또 출석을 안 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다시 그 이송 신청을 했는데 이 부분이 그 관할 이전 신청을 했는데 이 부분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러면서 이제 항소심에서 재판부에다가 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변호인 측이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이 형사소송법에 항소심 관련 규정이 365조에 뭐가 있냐면 이 피고인이 출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시 기일을 잡아야 되고 다시 기일을 잡았을 때도 출석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그 피고인 없이 판결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언급을 하면서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줄어드는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했었고 법원에서는 이 부분 관련해서 이 규정 자체가 피고인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피고인이 지금 근데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 사건 쟁점이 뭐냐면 결국에는 허위로 사자 명예훼손 행위는 허위인 경우에만 처벌이 되기 때문에 헬기 사격 자체가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명예훼손이 이게 진실이냐 아니냐가 밝혀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계속 다투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다투려고 뭐 증인 신청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그거를 받아주는 데 있어서는 불이익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다투려면 결국에 출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오늘은 이제 다시 출석을 했었고 방금 이제 뉴스에서 방금 영상에서 본 것처럼 25분 만에 퇴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전반적인 혐의를 쭉 짚어주셨고요. 검찰에서는 지금 1심에서 고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증언했던 그 당시에 도심 헬기 사격이 있었다 이렇게 밝혀진 만큼 이걸 다시 논의하는 건 실효성이 없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내려진 형량 자체가 매우 가볍다 이렇게 항소를 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게 이제 결국은 이제 항소심이기 때문에 1심에서 증명된 내용을 다시 한번 또 다투고 뭐 그럴 이유는 없는 거죠. 다만 이제 새로운 어떤 사실이 밝혀졌다든지 새로운 증인이 채택이 됐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다룰 만한 부분이 있지만
이미 1심에서 조비오 신부의 증언의 일관성이 인정이 됐고 또 이 조비오 신부가 당시에 이 헬기 사격의 어떤 상황들을 그림을 그려서 표현한 것 이런 것들의 어떤 신뢰성 이런 것들도 인정이 됐고 그리고 이외에 이제 그 당시에 헬기 사격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이제 증언하는 여러 사람의 증언들도 다 인정됐고 더불어서 이 위협 사격을 지시받았다고 하는 헬기 부조종사의 어떤 증언 이런 것들도 인정이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빌딩에 남아있는 탄인이라든지 예. 이런 것들 국과수 검증 이런 것들도 인정이 쭉 된 바 있기 때문에 전두환 씨는 결국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지금 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헬기 사격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이걸 계속 다투려고 시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제 확인된 부분들을 다시 다투자고 하는 것은 네. 그것은 결국 일종의 시간 끌기라든지 지연 전략으로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항소심 재판부는 이것을 이제 용인하기는 어렵고 예. 그래서 검찰은 그 부분을 이제 주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예. 1심에서는 이제 앞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하지만 항소심에 와서도 마찬가지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헬기 사격의 진위를 가려야 한다는 게 전 전 대통령 측의 입장인 것이고요. 검찰은 한편으로는 이제 이미 1심에서 이제 관련 증언이 이미 다 나왔기 때문에 헬기 사격이 있었다 없었다를 뭐 논의하는 게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이제 검찰 측의 입장인 것이고요. 근데 이제 증거 조사나 증인의 범위 이제 얼마나 이것들이 이제 인정됐는지 좀 알아봐야 될 텐데요. 김성수 변호사께서 설명을 주신다면요. 예, 결국에는 이게 증거로 이제 지금 다투려고 하는 게 전두환 전 대통령 측에서는 헬기 사격이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허위냐 아니냐에 따라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실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진실로 명예훼손을 했다라고 한다면 사자 명예훼손 행위는 처벌이 안 되기 때문에 예. 지금 그 부분을 다투려고 하는 것이고 지금 1심에서는 1980년 5월 20일 그리고 5월 27일 두 차례에 헬기에서 사격한 사실이 있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그걸 전제해서 이 명예훼손, 사자 명예훼손이 성립된다라고 본 것이고 예. 지금 전두환 전 대통령은 항소심에서도 이 부분이 헬기에서 사격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이 증거 신청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사실을 밝히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세 가지를 신청한 걸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한 가지는 당시 헬기 조종사들의 증인으로 불러서 증인 신문을 해보자 이게 예. 하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헬기에서 총을 쐈으면은 이제 하늘에서 이렇게 총알이 떨어질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광주에 있는 빌딩 중에 이 총알 자국이 있는 건물이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이 건물 같은 경우에 이게 위에서 과연 총알이 맞은 것인지 아니면 아래에서 맞은 것인지 이 예, 부분을 예. 검증을 한번 했었는데 예.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재검증을 하고 싶다. 이 부분이 있고 예. 또 그리고 이제 5.18 진상조사단에서 가지고 있는 이 헬기 사격 관련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를 한번 받아서 다시 한번 그 부분 관련해서도 진위 여부를 검토해보고 싶다. 이렇게 주장을 한 부분이고 지금 평론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재판부에서는 1심에서 이미 어느 정도의 사실관계가 다 다툼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다투고자 한다면 최소한의 한도에서 이 부분을 조금 이제 받아들여 줄 것으로 이제 좀 이야기를 했었고 예. 다만 그 부분도 피고인이 출석해서 성실하게 재판에 임한다면 그 부분은 감안해서 결정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오늘 출석이 됐던 것이고 지금 25분 요 재판 과정 동안 어떤 식으로 지금 이제 이런 증거 신청에 관해서 의견이 결정이 됐을지는 아직까지는 알려진 바가 없어서 봐야겠지만 예. 아마 항소심에서 원래는 1심에서 어느 정도 다 사실관계가 인정이 됐다고 보기 때문에 거의 재신청을 안 받아주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네. 아마 거의 필요 최소한도 정도로 조금 이런 신청에 대해서 받아들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짧게요. 이 항소심 결과 언제쯤 나올까요? 이게 항소심이라는 게 결국에는 증인 신문이 있거나 이러면 다 기일이 한 번씩 더 잡히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 기일이 얼마나 잡히냐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어떤 증거가 채택이 됐는지를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예. 만약에 5.18 진상조사단에서 뭐 자료를 받고자 한다 그러면 자료가 오는 시간도 감안을 해야 되고 계속해서 기일이 좀 쌓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감안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지 지금 당장 속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 번째 광주 방문이었고요. 30분의 재판 동안 25분에 퇴정을 했고 역시 취재진들이 질문했습니다. 사과할 의향이 있는가?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만 전달해 드리고요. 오늘 이슈 큐브는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김성수 변호사,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